안녕하세요. 김중민입니다. 6회차에 걸쳐서 바로가이드와 네오나비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키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 바로가이드의 전반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가이드는 네오나비 가이드와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슬라이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임상에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들어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가이드는 구강 내에서 프리가이드를 큐어링을 하고 바로플랜을 통해서 플래닝을 하고 바로밀을 통해서 밀링을 한 가이드를 가지고 구강 내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식립이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오나비 가이드와 바로 가이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옵셋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잘 그려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가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바로 가이드, 프리 가이드를 이렇게 큐어링을 해서 밀링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가이드가 생성이 되죠. 요 옆에 있는 거는 임프레션을 뜨고 CT를 찍은 후에 정합을 해서 만든 네오나비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교환면에서의 높이를 보시면 이 네오나비 가이드의 슬리브가 교환면보다 약간 낮게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바로 가이드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 트레이 안에 레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환면보다 이 트레이의 높이가 약간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셋의 기본값이 바로 가이드 같은 경우는 12mm로 되어 있고요. 네오나비 가이드 같은 경우는 9mm의 옵셋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오나비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바로 가이드와 다른 그 옵셋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네오나비 가이드인데요. 30, 456, 40, 567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플래닝을 하고 가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뚫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잘 만들어 온 이런 가이드를 볼 수가 있죠. 네오나비 가이드와 바로 가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인 이 메탈 슬리브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네오나비 가이드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탈 슬리브가 무조건 단점을 갖고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드릴에 의해서 잘못 절삭이 되었을 때 레진 가루보다는 티타늄 가루가 깎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 케이스를 진행을 하다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거와 패스가 다르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바른 패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리브와 배럴이 혹은 이제 마운트나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꽉 껴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이 배럴과 슬리브는 약간의 공차를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과도하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패스를 잘못 잡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단점만을 가지고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오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오나비 가이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똑바로 프로토콜을 따라서 드릴링을 한다고 하면 메탈 슬리브에서도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먼저 네오나비 가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픽스처가 만약에 요 픽스처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다른 회사의 프로토콜은 쭉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렇게 기역자로 가는 그런 프로토콜이 드릴링 시퀀스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4.0에 10.0 픽처를 식립을 한다 하면 이렇게 5번의 드릴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니셜 드릴에 해당하는 포인트 드릴입니다. 네오나비 가이드의 포인트 드릴은 5.7mm이고 그 다음 드릴은 7.3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드릴링을 할 때 여기서부터 드릴링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긴 드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긴 드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배럴과 슬리브가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릴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스가 틀어지고 계속적으로 틀어진 패스대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배럴과 슬리브가 꽉 껴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프로토콜이 이와 같이 먼저 폭을 확장을 합니다. 원하는 폭경까지 확장을 하고요. 이렇게 할 때 장점이 이제 코티칼본에서 저항을 다음 드릴을 할 때 코티칼본에서 저항을 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깊이의 확장을 하게 되면 메탈 슬리브를 쓰더라도 이렇게 패스가 크게 틀어질 염려는 없죠. 하지만 이제 또 기공상의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프린팅을 해서 나온 그 가이드에 지금 메탈 슬리브를 이렇게 끼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팅을 해서 나온 그 가이드는 이제 항상 후 경화와 또 후 그 처치가 필요하죠. 뭐 이제 액세스를 커팅하고 그라인딩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 슬리브에는 이런 이 플랫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플랫한 부분이 우리가 플랜했던 부분과는 약간 틀어져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과도하게 드릴링 하면서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제 네오나비 바로 가이드죠. 바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약간의 나올 때는 살짝 저항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패스를 거의 변화하지 않고 저렇게 드릴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제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옵셋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슬리브가 보통 옵셋이 이제 네오나비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9mm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레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핸드피스가 걸린다든지 할 수 있고 아니면 슬로프가 되어 있는 본에 식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옵셋을 10.5나 12mm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 네오나비 가이드는 이렇게 25개의 드릴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9mm의 옵셋을 가지고 드릴링을 할 때 만약에 드릴의 길이가 10mm라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이 Y 디멘전을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픽처를 10mm 정도를 식립을 하려고 한다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mm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mm 정도의 길이가 있는 거죠. 이 스탑 부위에서부터. 그러면 이 10mm 드릴을 사용을 하면 10mm가 드릴링이 되겠지만 똑같이 10mm 드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옵셋이 10.5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드릴링 뎁스는 8.5mm가 됩니다. 그리고 12mm 옵셋을 준다 하면 드릴의 실제 길이는 10mm지만 드릴링 되는 거는 7mm 밖에 드릴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옵셋을 10.5나 12mm로 줬다고 하면 실제 내가 원하는 그런 10mm의 이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는 10.5에서는 11.5 그리고 12mm에서는 13mm 드릴링을
드릴을 사용을 해야 10mm가 뎁스가 되는 거죠. 여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드릴이 15개밖에 없습니다. 10개가 줄었죠. 그 이유는 이 바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이드의 탑이 오클루잘보다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긴 드릴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mm를 넘어가는 드릴 같은 경우에는 개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10, 8.5, 7.3 이렇게 세 종류의 드릴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도 11mm나 11.5mm나 13mm 드릴을 식립을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와 같이 기본 값은 12mm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가장 긴 10mm 드릴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10.5, 9.0의 옵셋을 주게 되면 11.5나 12mm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 레진 부위가 길이가 짧아지게 되기 때문에 약간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 값인 12mm 옵셋을 가지고 드릴 10.0 드릴을 사용을 한다 하면 실제로 10mm의 드릴링 뎁스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0.5 옵셋을 주게 되면 11.5mm 드릴링이 되고요. 9mm 옵셋을 주게 되면 13mm가 드릴링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10mm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된다 하면은 12.0 옵셋, 기본 옵셋일 경우에는 10mm 드릴을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옵셋을 10.5mm 줬다 하면은 드릴은 8.5 드릴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옵셋을 9mm를 줬다 그러면은 드릴은 7.3, 여기 0.3mm가 조금 오버돼서 드릴링이 되기는 합니다만 7.3 드릴을 사용을 하면 9mm 옵셋에서 10mm의 드릴링 뎁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오나비 가이드와 조금 구성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레귤러나 와이드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키트가 있고요. 미니 키트라고 해서 내로우한 픽스처를 식립하는 키트, 그리고 액세서리 키트, 그 다음에 사이너스 키트, 이렇게 네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가이드 키트와 네오나비 가이드 키트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슈 펀치인데요. 티슈 펀치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스탑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탑은 이제 나중에 다른 이 옵셋 스토퍼라는 걸 가지고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오나비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눈금을 보면서 9mm, 10.5mm, 12mm 옵셋이다 이렇게 보고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옵셋 스토퍼, 그래서 9mm나 10.5의 옵셋을 줬다 하면은 이 스토퍼를 끼고 사용을 하면 안전하게 크게 신경 쓰지 뎁스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드릴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한 그런 드릴로는 티슈 펀치, 본 트리머, 이니셜 드릴, 테이퍼 드릴, 이렇게 스탑이 달려있는 드릴에는 스토퍼를 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오나비 가이드 키트 같은 경우에는 9mm, 10.5mm, 그리고 12mm의 옵셋을 가진 본 트리머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는 약간 이제 날을 넣었고요. 그리고 스토퍼를 껴서 뎁스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트리머만 들어가 있습니다. IP 드릴이라고 해서 이 드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Immediate Placement 드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굉장히 바로 가이드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IP 드릴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발치 즉시 식립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드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이 약간 바깥쪽에 날이 있으면서 이 밑에가 이렇게 플랫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한 부분이 골 삭제를, 약간 사면이 있는 부분에 골 삭제를 해주기 때문에 드릴이 측방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드릴은 네오나비 가이드 같은 경우는 렌스 타입이었는데요. 이니셜 드릴이 이렇게 트위스트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릴은 25개에서 15개로 이렇게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컬러 코딩 되어 있고 2.2, 3.0, 3.5, 4.0, 4.5 다이아메터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레귤러 다이아메터의 픽처들을 위한 그런 다이아메터를 갖고 있는 드릴이 15개가 들어있고요. 이 가이드 같은 경우 여러 개를 만약에 식립을 한다 하면 이제 가이드를 빼고 패스를 본다든지 어떤 심어 놓고 다른 거는 뭐 프리핸드로 식립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네로우 드릴을 사용을 하고 패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패스핀이 들어있고요. 드릴 랭스 스토퍼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 12mm 옵셋을 해놓고서 10mm 정도 드릴링을 한 후에 이 가이드를 빼고 10.5나 아니면 13mm 픽처를 식립을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일반적인 그런 그 서지컬 키트를 풀을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롱 스토퍼나 숏 스토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드릴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드릴 랭스 스토퍼가 있는데, 항상 요거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롱이라고 하는 거는 요 스토퍼의 길이가 길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드릴링 되는 거는 11.5로 13mm보다 짧죠. 그리고 숏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 스토퍼의 길이가 짧다라는 뜻이고,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13mm가 드릴링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티칼 탭이, 저는 이 네오의 이 컨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숏 탭과 롱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오 나비 가이드 키트 같은 경우에는 IS2, IS3를 위한 숏 탭만 있었는데, 하악 전치 부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위라도 굉장히 골질이 단단할 때는 롱 탭을 쓰고 싶은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2, 3, 그리고 숏탭, 롱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임상 케이스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네오나비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운트 타입의 픽처 마운트 그리고 옵셋 드라이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바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IS 타입뿐만 아니라 IT 타입 그리고 와이드넥을 가진 IT 타입도 식립을 할 수 있도록 플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 IS 타입을 위한 핸드피스 레첸용 픽처 드라이버, 그리고 레귤러 넥의 IT 타입, 레귤러 넥의 레쳇, 그리고 이제 와이드 넥의 핸드피스와 레쳇 타입의 이런 픽처 드라이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진저바 하이트가 1.8, 2.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까만 선이 IS 타입보다 약간 두껍죠. 그래서 윗선이냐 아랫선이냐에 따라서 1m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진저바 하이트가 1.8, 2.8일 때 높이를 여기 맞춰서 식립을 할 수 있도록 마킹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IS 타입인지 IT 타입인지 보기가 쉽고, 요 마킹 되어 있는 부분이 헥스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단톡방에서 질문을 한번 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레귤러 와이드넥의 다이아메터의 IT 타입을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슬리브 사이즈가 커야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핸들을 이용을 해서 핸들을 여기 실제로 이제 슬리브라는 그 부분을 이제 표시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메탈 슬리브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이 슬리브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요 핸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되는데, 핸들이 이제 윗부분까지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너무 높이 드릴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안쪽이 약간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냥 끝까지 쭉 집어 넣으면 12mm 옵셋에 맞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이 부분이 어제 단톡방에서 물어보셨던 이 드라이버 홀더가 되겠습니다. 네오나비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마운트 타입의 픽처 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마운트 리무버가 있는데, 바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운트가 없기 때문에 마운트 리무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바로 가이드 미니 키트가 되겠는데요. 이 미니 키트는 약간 구성이 단촐합니다. 그래서 뭐 토크렌치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이드 키트와 같이, 아니면 혹은 이제 서지컬 키트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슬림하게 되어 있는 그런 미니 키트가 되겠고요. 네오바이오텍에서는 이제 네로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3.5 직경을 가진 그런 네로우 타입의 픽처가 있고요. S 네로우라고 해서 3.2 직경을 가진 그런 픽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S 미니라는 이 포스트나 아니면 볼 타입, 그래서 굉장히 리치가 얇은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로우 픽처들이 있는데요. 이 네로우 픽처를 식립을 하기 위한 그런 미니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로우 픽처를 사용을 하려면 대부분 이제 뭐 하악 전치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악 측절치, 그리고 뭐 크라우딩이 심한 부위, 교합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 아니면 뭐 리치가 굉장히 좁은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슬리브가 레귤러일 때 5.25 정도의 이 다이아메트를 갖게 되는데, 이런 네로우 임플란트를 사용을 할 때는 슬리브가 4.16으로 1.1mm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플래닝을 할 때 슬리브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슬리브를 예를 들어서 네오바이오텍, 여기 이제 바로 가이드니까 이제 노 슬리브가 되겠죠. 노 슬리브, 레귤러 임플란트냐, 네로우 임플란트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와이드 임플란트, IT 타입의 와이드 넥의 임플란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로에도 이제 전용의 이런 티슈 펀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 트리머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니셜 드릴,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드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전용의 이렇게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처의 사이즈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이 네로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이제 3.5mm 직경을 위한 그런 네로우 픽처용 픽처 드라이버, 그리고 S네로우 3.2mm를 가지는 이 S네로우용 픽처 드라이버가 있고요. 근데 S미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듯이 포스트가 있거나 이제 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헥스가 없어서 전용의 이런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우나 S네로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드라이버처럼 육각이 맞도록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고, S미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포스트 타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식립이 끝난 후에는 이거를 좌우로 흔들지 말고 여기 보시면 약간의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다가 핀셋 같은 거를 집어넣고 픽처 드라이버를 위로 살짝 들어 올리면 제거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가이드 사이너스 키트인데요. 굉장히 그 카톡방에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예전에 그 심포지움을 오셨던 분은 뭐 허용구 선생님이 셀프로 사이너스의 그 보리식을 하고 식립을 하는 거를 보셨을 텐데, 요 바로 가이드 사이너스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케이스를 보여드릴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로 가이드 액세서리 키트가 있는데요. 이 액세서리 키트는 키트의 안정성을 위한 그런 앵커, 그리고 이제 싱글 가이드 드릴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굉장히 내로우한 그런 굉장히 공간이 좁은 상태죠. 특히 뭐 하악 전치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기에 메탈 슬리브가 들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이 가이드를 조금 빨리 제작을 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가이드로 이니셜 드릴링만 하고 나머지는 프리핸드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싱글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파이는 2.4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바로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12mm의 드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고요. 그 위에 프루브처럼 이 3mm씩 3mm 단위로 이렇게 5개의 눈금이 존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구강 내에 먼저 장착을 하고요. 싱글 드릴을 핸드피스에 장착을 한 후에 가이드에 이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요 스탑을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픽처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계측을 해서 이 러버로 된 스탑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싱글 드릴을 진행을 해서 이 스탑이 있는 부위까지 우리 엔도 하듯이 원하는 깊이까지 드릴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빼고 가이드를 제거하고 난 후에 일반적인 서지컬 키트를 이용을 해서 쭉 수술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이드에 있는 요 부분이 2.4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밀링을 하는데 시간이 훨씬 적게 들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레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거니까 조금 더 레진의 그 상태가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싱글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고 있는, 지금 가이드는 장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드릴링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슬리브 선택을 할 때, 바로 플래닝을 할 때 네오바이오틱의 노 슬리브를 선택을 한 후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슬리브 2.4를 선택을 하면 2.4만 그 밀링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이드가 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레터럴 앵커라고 하는데, 이 앵커를 바로 가이드, 네오나비 가이드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버티컬 앵커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레터럴 앵커가 있는데,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에 뭐 무치약 가이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출시가 되긴 합니다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돼서 약간 가이드의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레터럴 앵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이 있고 앵커가 이제 숏, 롱이 있는데요. 먼저 이 가이드의 플랜을 한 대로 레터럴 앵커를 이용을 해서 드릴링을 하고 성인의 그냥 손가락 힘 정도면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측방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버티컬 앵커는 예전에 네오나비 가이드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요 슬롯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상하의 모든 움직임을 막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도 인본 앵커, 그리고 IS용, IT용 인 픽스처 앵커가 있어서 멀티플 픽스처를 식립을 할 때 가이드의 안정성을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본 앵커다, 인 픽스처 앵커를 플래닝 한 거에 따라서 옵셋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대로 드릴링 시퀀스를 한번 보자면요. 프리가이드를 환자의 구강에 장착을 하고 CT 찍고 플랜하고 밀링을 해서 이와 같은 가이드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미니멀 플랩을 형성하기 위해서 티슈 펀치를 해줍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트리밍을 해주고요. 이니셜 드릴로 정확한 위치를 잡고 내가 원하는 직경과 깊이가 될 때까지 드릴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골질에 따라서 탭을 추가를 하기도 하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넋두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서울 인구가 약 한 1000만, 지금은 요 슬라이드 만들 때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998만인가 뭐 그 정도 되고요. 치과의사 수는 4,700 정도로 아마 늘었을 겁니다. 인구 대비 치과의원 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80년에 면허번호 2000번대 초반인 선생님들이 개원하실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3,500만이었는데 지금은 3만 번대 치과의사들이 나오고 인구는 3,500만원에서 5,100만으로 한 50%도 늘지가 않았죠. 이 숫자 보시면 아마 뭐 설명 안 드려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99, 88, 77, 66, 55, 49가 나오더니 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19만원짜리 임플란트도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속칭 뭐 덤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병원에서도 이와 같이 임플란트는 얼마인데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가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임플란트 검색해 보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병원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내비게이션 혹은 가이드 서저리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가이드가 계속 이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는 그 임플란트 시장을 블루오션까지는 못 가지고 오더라도 퍼플오션까지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이드 예전에 이게 네오나비 가이드에 들어있던 그런 이제 설명서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금기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이겁니다. 치료에 대해서 비현실적 기대감을 갖는 환자가 컨트라인디케이션이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치료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감을 갖는 치과의사도 포함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는 만약에 내가 항상 뭐 A를 받지는 못하지만 A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실력이 뭐 B, B-B뿔 정도가 된다면 루틴하게 A 정도는 A뿔까지는 아니더라도 루틴하게 A로 만들어주는 게 이 가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뭐 도입을 할 수는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가이드가 바로 지금이 이 가이드를 도입해야 될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3일에 바로 가이드에 대한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가이드 사이너스 키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케이스를 조금 몇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